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명한 남자입니다. 10개월 만에 돌아온 투명한 남자의 청소 라디오 투디오입니다. 딴딴다단단. 오랜만에 두 번째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말끔 클린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이학수라고 합니다. 청소업을 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회사 생활 7년, 목수 2년 정도 하다가 나만의 일을 하고 싶어 찾던 중 유튜브에서 소자본, 무점포 창업, 월 1000만원 가능 이란 말에 혹해서 수도권에 있는 교육업체에 400만원을 내고 입주 청소 교육을 받고 청소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창업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몸이 좀 힘들어서 일을 좀 줄여서 하지만 한 달 평균 25일 정도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매일 입주 청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중공, 상가, 에어컨, 유리창, 줄눈 시공 등 여러 가지 하지만 제 매출의 70% 이상은 입주 이사 청소 관련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주 이사 청소가 노동 대비 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청소만 하면 돈이 안 되긴 하지만 입주 청소는 패키지로 여러 가지 청소 옵션을 묶어서 들어가면 나름 괜찮습니다. 청소만 해도 한 집에 100에서 15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시공까지 같이 들어가면 300에서 400까지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청소에 비해 입주 청소가 가장 수요가 많기도 하고, 현장 검수가 끝나고 대면 영업을 통해 일거리를 창출해낼 수도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사 들어오고 나서 소파 매트리스 청소라든지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청소라든지, 외부 유리창을 안 닦아서 아쉬워하는 고객님들은 추후에 외부 유리창 작업 일정을 잡을 수도 있죠. 수요가 많은 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골라서 일을 잡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입주 청소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작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바뀐 점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의 나의 모습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장 힘든 한 가지, 바로 고객님과의 마찰입니다. 입주 청소를 진행하기로 한 날에 마루하자 보수 받는다고 시작 시간 2시간 딜레이 되고, 주방 쪽엔 조명도 없고, 벽지는 AS 받는다고 청소 도중에 벽지를 뜯고, 평소 같으면 이런 현장은 고객님한테 이야기하고 철수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그 집은 작업을 했습니다. 입주 청소가 끝나고 고객님이 오셔서 현장 검수 받는데 물티슈 플러스 후레쉬 검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로만 듣던 물티슈가 나왔습니다. 의자에 들고 와서 수납장 한 칸씩 다 확인하고, 서랍, 선반, 걸레바지 빼서 확인 다 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좀 별나서 이런 건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검수만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20분이 아니고 2시간 맞겠죠? 다음날 고객님 와이프분이 전화 와서는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분과 같이 현장 검수 다 했는데 청소 안 된 부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진은 또 안 보내고 무작정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와서 청소 새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일정을 진행해야 하니까 마음에 안 드셨으니 죄송하다고 청소비 15만원을 빼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랄하면 돈을 주는구나 싶었는지 이제 시공오염, 시공하자 같은 것들은 왜 안 지우냐고 또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청소가 제일 마지막 공정인데 이런 게 왜 남아있냐고 따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받아야겠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일부 시공 오염들은 최대한 지워드리지만 100% 제거는 안 된다 설명을 해도 청소가 제일 마지막인데 이런 거 용납 못한다 면서 점점 대화가 안 통하고 무례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 계속 연락 와서 더 이상은 대응 못 해드린다. 청소비도 일부 빼드렸고 남편분께 검수까지 다 하셨는데 라고 하니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고 맘카페, 입주민 단톡방, 인스타, 페이스북에 글 올릴 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더 이상 연락 안 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장점이기는 하나 한 번씩 이런 마찰을 겪고 나면 입주 청소 들어가기가 무서워집니다.
홈케어 쪽을 벗어나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고 종합청소, 관리 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사수 없이 혼자서 청소업을 계속하다 보니 조언 구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선배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끔 클린 사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사장님처럼 청소업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고 이제 한 2년,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돼서 제가 감히 뭐 조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주변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소업계에서도 약간 테크트리라 할까요? 시작은 입주 청소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주 청소를 하다가 막 질려 막 사람한테도 질리고 그 공간에 있는 것도 뭔가 질려서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뭐 상가라던가 뭐 중공 청소 뭐 다양한 청소 이렇게 넘어가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입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시작을 유리창 청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보신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는 그런 조언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입주 청소의 그 썰, 고객님과의 마찰 썰을 이렇게 제가 대신 읽어주면서 상상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와, 상상만 해도 일단 막 몸이 좀 떨리네요. 실제로 그 입주 청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팀에서도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참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수요는 많지만 그만큼의 또 힘든 점이 있고 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유리창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막 저는 마찰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또 단점은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영업을 정말 또 절실히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면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다. 오늘의 투명한 남자의 청소 라디오 2DO 두 번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사연을 보내는 곳은 여기 메일로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큰 거 아니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청소를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재미난 거나 아니면 힘들었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고민거리라든지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투명한 남자의 청소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땅땅땅땅땅